안녕하세요. 학점문제 하무성 멘토입니다. 요즘 40대, 50대, 심지어 60대까지도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라도 재취업할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 안정적인 수입이나 노후 대비 때문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알아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검색만 해봐도 항상 상위권에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기사와 산업안전기사,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고성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 취업이 된다, 자격증만 따면 월급 400만 원 이상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취업 시장 기준으로 중장년층이 재취업에 많이 활용되는 전기기사와 산업안전기사, 사회복지사를 각각 비교해보고 각 자격증의 현실적인 취업처와 전망, 응시 자격과 자격증 취득 방법까지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 어떠한 자격증이 맞는지 판단이 가능해질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전기기사 기술직 재취업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전기기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 재취업 자격증 하면 거의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정년 이후에도 활용도가 높아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기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쉽게 말해서 전기 설비를 설계, 관리, 점검, 유지 보수하는 기술 전문가를 일컫는데요. 전기 안전과 유지 관리가 필수인 시대라서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전기기사의 대표적인 취업처로는 전기 안전 관리자, 시설 관리직, 아파트 및 건물 관리실, 공장 설비 유지 보수, 전기 공사업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기업 등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시설 관리나 전기 안전 관리 분야의 재취업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력 유무에 따라 연봉 차이가 큽니다. 초보자는 시설 관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경력을 쌓은 뒤에는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 쪽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전기기사의 전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없어질 수 없는 분야인데요. 건물이나 공장, 발전 시설과 신재생에너지까지 전기 인력 수요는 계속 존재합니다. 특히 노후된 건물에 대한 증가와 안전관리 강화 때문에 전기에 관련한 인력 수요는 꾸준한 편입니다. 다만 자격증만 있다고 고소득이 바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무 경력과 병행했을 때 강점이 큰 자격증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기기사 취득 방법인데요. 전기기사는 응시 자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기기사는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데요. 대표적인 응시 자격으로는 전기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관련 실무 경력 4년 이상이 있거나 기사 응시 자격 충족 등이 필요합니다. 기사 응시 자격 충족은 경력이나 관련 학과 졸업생이 아닌 이상은 학점은행제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기에 관련 기사 응시 요건인 106학점을 충족하는 방식인데요. 온라인 수업과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또는 새롭게 취득하는 자격증 등을 병행하면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과 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안전기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는 재취업 자격증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산업안전기사는 최근 기업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면서 가장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사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쉽게 말하면 사업장의 사고 예방 관리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기사의 취업처는 제조업 관리자나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대기업 생산 공장, 산업 현장 관리직, 공공기관 안전관리 분야 등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는 안전관리자 채용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법적 요건으로 선임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는 꽤 강한 자격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의 전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손꼽히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법적으로 안전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자체적으로 꾸준한 편입니다. 다만 현장 업무가 몇몇 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직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응시 자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역시 응시 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관련 경력이 있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점 충족 등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106학점 조건을 맞춘 후에 기사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강의 중심이라서 직장 병행도 가능하며 전기기사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장벽이 낮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장년층 유입이 상당히 많은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중장년층 재취업 현실적으로 1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재취업이나 정년 이후의 직업 전환으로 많이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쉽게 말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고 돕는 전문가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이나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대표적인 취업처는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센터, 공공기관 복지직 등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화
경제와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서 노인복지 분야의 채용은 꾸준한 편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자체는 안정적인 편인데요.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복지 인력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봉이나 급여 수준은 기사 자격증 계열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년에 대한 부담이 적고 중장년층 채용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기사 자격증처럼 국가시험 중심이 아닙니다.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취득 조건은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관련 교과목 17개를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사인데요.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며 한 과목 필수 실습만 채우면 국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전문대나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7과목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현실적인 재취업 관점에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기기사의 장점은 기술직이라 정년 이후에 활용도가 높으며 시설관리와 전기 안전관리 수요에 대한 꾸준함 때문에 채용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단점은 응시 조건이 까다롭고 실무 경력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기사의 장점은 최근 채용 수요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 강화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현장 업무의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 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장점은 중장년층 진입 장벽이 낮으며 고령화로 인해서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단점은 초봉이 낮을 수가 있으며 감정노동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 재취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전기기사와 산업안전기사, 사회복지사 모두 실제로 취업 수요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취업된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안정적인 기술직을 원하면 전기기사를 택하는 것이 좋고 취업 수요와 전망 중심이라면 산업안전기사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장년층 진입장벽과 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복지사가 현실적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야 모두 비전공자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응시 자격이나 학력 조건이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이나 본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어떠한 자격증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다면 댓글에 상단 고정을 확인하시거나 상단의 네임카드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커리큘럼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